인생은 재미가 없고 회사는 지루하고 살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는 이제 막 30대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고 쳇바퀴 같이 굴러가는 지루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0대가 되기 이전까지 어떻게 보내야 후회하지 않고 30대를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고민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재미가 없고 쳇바퀴 같이 반복이 되고 회사는 지루하고, 이 사실을 사장님이 아신다면 정리하실 것 같네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셔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서 온 30대에 들어선 청년입니다. 직장 지금 들어간 지 몇 년 됐어요? 이제 6년 차입니다. 오래되셨네요. 6년 차? 네.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직장 생활? 처음부터 좀 지루했어요? 처음에는 재밌었습니다. 얼마 정도? 한 3, 4년은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3, 4년 재미있었던 건 그것도 좀 오래 간 건데, 네. 갱년기가 언제부터 오던가요? 안 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직장의 갱년기, 진짜. 직갱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검찰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말투가. 어떤 일 하는지 여쭤봐도 돼요?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이시니까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대위입니다. 저 오늘 저희 회사에 매니저 한 분 구하는 공고를 내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남성분일 수도 있고 여성분일 수도 있는데 여성분은 군 출신을 우대한다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뽑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 분 더 이제 채용 공고를 하는데 1번으로 보는 게 뭐냐면요, 전 직장 몇 년 다녔나, 그게 딱 1번이야. 어느 학교 출신인가 아무 의미 없고, 종교도 의미가 없고, 뭐 지역도 의미가 없고, 전 직장을 몇 년 다니셨나. 그래서 엄청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뭐 6개월, 1년, 1년 반, 뭐 2년, 그게 너무 잦으면 그분은 또 이렇게, 이거는 어렵다. 이제 같이 매니저로 일하는 저희 식구들은 그 전에 있었던 분은 한 직장 10년 다니신 분, 최근에 오신 분은 7년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생각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한 직장을 5년 이상 다니는 것이 너무 쉽지 않다. 이건 너무 어렵다. 야, 한 직장을 5년, 7년, 10년? 와, 그러니까 이게 5년, 7년 어렵다니까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직장이라는 게, 저는 이 일을 한 2, 3년 됐더라고요. 똑같은 이 일을. 아마 저는 돈이 많았으면, 모아둔 돈이 있거나 부모님이 돈을 막 이렇게 쟁여서 줬으면 한 2, 3번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게 100%가 안 돼 버렸으니까. 저는 만약에 경제적으로 제가 현금 따발 이만큼 있었으면 한 2, 3번은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파리로 가서 미용실을 차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파리 고객님들 만나서 봉수 컷.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 일을 10년을 한다는 게 진짜 너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1번, 인생은 3단계래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1단계, 열정기. 불꽃처럼 막 하고 싶은 때가 있대요. 신나고 막 다른 데 가도 거기가 생각나고. 근데 보통 인간은 그 열정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열정은 그 불꽃이 식는데요. 그리고 2번째 단계로 돌아서는데 그거를 권태기라고 한대요. 전에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의미가 덜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마 우리 대희님은 지금 그 2번째 단계에 들어온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매우 긍정적인 사인은 뭐냐?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직면한다는 거예요. 이 광장에서. 군부대 지금 상사님들이 보통 이 강연 많이 보고 있는데 약간 지뢰 밟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걸 지금 어떻게 뗄지는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근데도 이걸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축하드려요. 보통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인해요. 저는 부인하진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순수한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는 혼자 속으로 되게 서글퍼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국가의 부름을, 나는 정말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이런 내 나름의 돈만 벌기 위한 그게 아니라 사명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나 그 사명이고 나발이고 너무 힘드네. 부대 또라이 새끼들 천지고 아주 그냥. 어느 날 그런 날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면한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대요. 그걸 성숙기라고 하는데 불로 치면 불꽃이 지나고 밑에 빨간 숯불이 남은 거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단계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지난 6년 동안 정말 몸에 좋은 습관이 쌓여 있을 거예요. 대위님한테. 다른 일 뭘 해도 잘할. 그럼 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를 추천할게요. 1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조금이라도 내가 의미가 있어 하는 일인가. 두 번째, 흥미 있으면 더 좋다. 그래서 의미와 흥미, 그게 미인의 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쁘다고 처음엔 예쁘다고 막 이렇게 막 된다고요. 그 예쁘다는 게 뭐냐? 사람들이 직장 들어갈 때 예쁜 직장이 있어요. 화려한 직장. 막 은행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접 볼 때 합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그러면 뭐 은행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막 5년 지나면 기둥을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또라이들이 제 번호표를 많이 뽑습니다. 로테이션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샷다 내릴 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정 지나고 권태가 올 수 있죠. 그렇지만 5년, 6년 정말 진실되고 순수하게 하셨죠, 대위님? 네. 그러면 그 기운은 대위님 몸에 설정값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불꽃이 지나고 나서 더 숯불처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생각해서 또 우리의 의미와 흥미를 찾아가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살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는 운동을 하라고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몸매를 가꾸라는 거냐? 아니요. 체력을 길러라. 그리고 체력을 기르고 나서 그때 선택해라. 지금 선택하지 마라. 체력이 떨어질 때 무언가를 선택하지 말자. 직장을 옮길 수 있어요. 언제 결정하냐? 체력을 기르고 나서 체력이 괜찮을 때 그때 결정하자. 체력이 떨어지는 날 뭐를 결정하지 말자. 어떤 분이 저한테 자살하고 싶대요.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냐요. 그래서 제가 기왕 죽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죽자. 근데 바로 죽지 말고 제가 추천하는 거 꼭 한번 하고 죽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체력을 기르고 나서 죽자 그랬어요. 그래서 땀날 만큼 운동을 일단 하자. 여러분, 땀날 만큼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샤워하고 죽고 싶어요. 왜냐면은 너무 찝찝하잖아요. 좀 죽기가 그래. 그럼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배가 고파. 왜냐면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럼 이제 맛있겠어요, 웬만한 게. 그러면 이제 먹고 죽자. 이제 먹고 죽고 싶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럼 이제 맛있게 먹잖아요. 졸려. 그러면 한숨 자고 죽자. 한숨 자잖아요. 잠이 잘 와요. 왜냐? 몸을 썼고
샤워를 했고 맛있게 먹었으니까 잠이 잘 와. 그럼 어떻게 되냐? 알츠하이머 분해 물질, 인간의 몸에서 언제 나오는지를 최근에 과학자분들이 밝혀냈어요. 깊은 수면을 취할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양질의 수면을 취하면 똑같은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그때도 막 죽고 싶다. 그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몇 번 하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는 문제가 또 nothing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살자.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뇌를 조금씩 이렇게 우회해야죠. 그러니 대희님 추천드리건대 체력을 기르고 나서 결정합시다. 체력을 기르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1번, 권태기가 지나가고 성숙기가 들어가든지, 2번, 내가 군생활에서 6년 동안 쌓은 그 몸에 난 길이 다른 무언가에 장착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첫 직장이 자기의 영원한 그게 되겠어요? 쉽진 않죠. 최근에 헤어지신 분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나가지고 평생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만나시고 일이 있다면 또 그것도 받아들이고 조금 있다 또 다시 마음을 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사람을 잊으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비추입니다. 그 기간이 3일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이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인데 군인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다 국가 지켜서 국민들이 또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 15년 차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매번 어렵고 힘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버겁게 느껴지는데 최근 번아웃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서는 더 잘해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공존합니다. 선생님께 위로와 지지를 받고 싶습니다. 지금 위로됐죠?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43살 강명숙입니다. 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저희 회사 친한 그 동료랑 같이 왔어요. 회사 친한 동료랑. 네. 이런 모습 보니까 위로되죠? 네. 많이 됩니다. 그쵸, 이게 일이 힘들어요. 그쵸. 선생님은 같은 직장에서 오래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좀 몇 번 이직을 하셨어요? 같은 직장에서만 몇 년째요? 2009년부터 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됐네요. 근데 지금 사연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매번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버겁게 느껴지고 번아웃도 오셨고. 근데 어떤 일 선생님 하실까요? 보통 직장인들이 이렇게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이건 자영업 정도는 돼야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 어떤 일 하세요? 저희는 그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데요. 그 전국에 있는 여성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계시는 분들을 저희 기관에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매뉴얼이나 뭐 이런 컨설팅 같은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일을 16년? 아, 그래요. 어쩌면은 제가 보기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비슷할지 모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디스크가 한 8년 전에 처음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추간판 탈출 협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병원에 막 갔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크 터져보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정지 버튼이에요. 정지 버튼. 온 몸과 생활이나 정신이 그냥 정지예요. 정지. 근데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선생님들 말에 의하면 디스크는 자연적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 젤리 같은 게. 그럼 그동안 뭐를 해야 될까요? 몸 쓰지 말고 잘 먹고 쉬어야 돼요. 근데 프리랜서들은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쉬기가 어렵고 이미 약속이 잡혀 있잖아요. 강연이라는 게 한 달 전이나 2주 전에는 서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 어제 시술 받았는데 오늘 취소했어 봐요. 아마 여러분 중에 한 반은 쌍욕을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 휠체어 타고 했어요. 처음에 뭐 이거 해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뒤에 눌러서 신경을 누르면 이제 전기가 오고 이제 일어서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CT 안에 사람을 넣어서 이렇게 관을 뚫고 그 디스크 쪽에다가 주사를 계속 놔요. 근데 그거를 7번을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전기가 와서 수술을 한 거거든요. 사람들 다 수술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생활을 못 하니까. 어떤 병이 안 낫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2곳을 찾아가요. 대학병원에서 해도 안 되면 어디를 찾아갈 것 같아요? 맞아요. 한의원도 가요. 그럼 이제 한의원 갔는데 한의원도 안 돼요. 그럼 어디를 가냐면 주로 2군데를 가는데, 이거는 디스크만이 아니라 다른 병도 다 그럴 거예요. 1번, 무속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2번, 야매를 찾아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매라는 것은 정식 제도권이 아닌데 그럼에도 사람들이 반복해서 찾아가서 좋아졌다고 소문난 곳, 이렇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안 되고 한의원에서도 안 된다. 보통 제도권에 있는 잘하는 데에서 다 못 고치면 정말 무속인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뭐 종교가 있는 사람은 기도원에 가죠. 저는 이제 뭐 무속인은 찾아가진 않았고, 큰 병원에서 안 되니까 그 인가받지 않은 곳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꼭 그런 걸 소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주로 이제 오피스텔에서 하세요. 대도로변에서 한두 블럭 떨어진 뒤에. 간판은 없어요. 이제 갔는데 선생님이 묘하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모를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창욱 선생님이시구나. 근데 보통은 제 강연을 들으면 호감이 있으면 이렇게 해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분명히 제 강연을 봤어. 근데 김창욱 강사님이시구나. 나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본다는 분들은 저러진 않는데, 그리고 이제 저보고 뭐 이렇게 서봐라, 누워봐라.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심했거든요. 그러더니 캐딜락이라고 그 엎드리는 데 있어요. 얼굴 파진 곳. 저보고 거기 누워보래요. 그래서 누워서 얼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김 선생 강연 많이 듣고 있어요. 와이프하고도 많이 듣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민을 얘기할 때 진심으로 듣더라고요. 눈을 보면 알아요. 진심으로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근데 사람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듣잖아요. 그 말한 사람이 그 사건을 당했을 때 받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진심으로 듣는 자의 몸에게서 나와요. 그게 쌓이는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태어날 때부터 가장 약한 곳으로 터져. 우리 김 선생은 그게 4번, 5번이야. 캐딜락에 엎드려가지고
제가 이 말을 듣고 있었잖아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가 거의 8년, 아니 한 10년 전일 거예요. 근데 원래 제가 그 일은 그때 아마 선생님처럼 그때가 한 15년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맨 처음에는 제가 목소리나 스피치 수업을 했는데 목소리나 스피치가 좋아지고 자유로워지려면 결국 그 사람의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그 사람의 상처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지고 건강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사람의 목소리, 말투, 행동에 아주 직접적 영향, 인간관계 맺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게 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도 스피치를 배우러 왔고 영업을 잘하려고 왔고 리더십을 잘 발휘하러 왔고 인간관계를 잘하러 왔지만 알고 보니까 그거를 하려면 자기와 자기의 과거와 열등감, 상처, 걔네들과 어떤 관계 맺기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보이는 걸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저도 사람들도. 그들이 상처를 말할 때 제가 그 상처를 안 받으려고 방어하면 말하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은 그걸 이미 현장에서 10몇 년 경험해 보면서 아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해요. 아니, 정신과 선생님이 뭘 한 거야? 그냥 들어주기만 한 거지. 정신과 선생님들, 상담가들이 심지어는 무속인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자기 깊은 걸 말하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존재 자체의 에너지로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상태로 그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처에 공감을 해줘야 사람들은 연속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저 사람이 내뿜는 과거의 방사능에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계속하다가 나아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사람이 정신과 선생님이든 상담가든 친구든 가족이든 그들이 과거에 받았던 독이나 아픔을 막 토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걸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쌓였구나. 대단하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디스크가 이렇게 터지고 협착이 된 거구나. 내 살아온 20년 가까운 세월, 15년 가까운 세월, 선생님이 지금 16년인가 하셨으니까 그 시간이 주마등처럼 확 스쳐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그 선생님이 나에게 10번의 기회를 줘라. 현금이면 30% 할인해 준다. 그 제가 엎드려서 울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이건 현금이 아니라 헌금이라고 생각하고 하자. 나도 몰라주던 내 살아온 삶을 누군가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알아줬어. 감사헌금. 그리고는 5번을 받았는데 낫지 않았어요. 더 전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 선생님 얘기가 딱 그때 제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직장 생활 15년 차인데 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매번 어렵다. 시간이 갈수록 버겁다. 최근에 번아웃이 왔다. 뭐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직장인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나 회사 일 더 잘해야 되는데 나 못해가지고 너무 진짜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슬퍼. 도라이예요. 그런 것들은 잘라야 돼요. 왜? 결국 회사에 무리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냥 아침에 로또나 되라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어떤 때는 더 회사에 건강하게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여쭌 거예요. 어떤 일 하시냐고. 그냥 내가 돈 받았으니까 나 이거 출근하고 퇴근할 그 마음으로 안 한 거니까. 그리고 선생님 아까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라고 그랬죠? 폭력 피해.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훨씬 직관적으로 영화에서 나오지 못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봤을 거예요.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지? 2025년도에.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훨씬 젊었을 때고. 그러면은 또 결혼에 대한 생각이나 남자에 대한 생각, 가정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싱글이셔요? 결혼하셨어요? 결혼했고 애도 둘 있어요. 애도 둘 있고. 네네.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시는 분들을 다시 또 케어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또 그게 또 이게 간접으로 오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들을 보는 거니까.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근데 이제 선생님이 왜 힘드냐면 제가 보기에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힘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선생님 직장이라고 선생님처럼 일을 다 잘하고 싶어 하진 않죠.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선생님 끝나고 뭐 먹을 거예요? 그런 분도 있죠.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줘요. 맞다면. 그리고 그냥 잊어버려요. 뭐 여기 이따 나가면 되지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15년이 됐는데도 그러지 않으려고 태생적으로 그런 마음이 드시거나 아니면 의지나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직장 일을 잘하고 싶다고 쓰죠. 일단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나라의 그런 공공기관에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가 직장 밖에 나와서 휴일날 직장일 잘하고 싶다고 고민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공공의 일을 해야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저처럼 마음의 디스크가, 마음의 그 연골이 압력과 압력을 버티다가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실 좀 쉬시면 좋은데 제가 대통령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지금 선생님은 뭐 할 때 좀 마음이 쉬시게 되세요? 저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 김창옥 쇼 보고 위안을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김창옥 쇼가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되시면은 지금 7월이니까 8, 9, 10, 11, 12 아니 5개월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해봤는데 나 지금 이거 하다가 좀 이거 지금 허리 아파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올해 끝날 때까지 같이 오는 사람은 안 돼요. 그거는 조금 제가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좀 수술도 받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조금. 선생님은 오신다면은 언제든 오시게. 이렇게.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장 상황이 조금 더 어떻게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적인 지원. 그것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요.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그 피해자분들이 그 피해로도 너무 힘든데 주변의 시선들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력 이후에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나 뭐 주변 사람들도
왜 아직까지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보단 그냥 차라리 그분 옆에 있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 그 친한 후배랑 같이 온 이유도 저희가 너무 현장에 계신 종사자분들이 많이 힘이 들어서 한 11월 정도에 이런 강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을 모시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방향이 그쪽으로 가면은 선생님 지금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계속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잘 보고 이렇게 유사하게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 종사자분들한테 이런 시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등장하실 때부터 많은 위로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그 선생님 얘기 들으셨죠? 뭐 왜 아직까지 그러고 있냐? 사람들이 뭔가 힘들 때 그 주변인들 말에 상처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아프거나 힘들 때 어떻게 해야 조금 주변인들이 도움을 주는 것 같냐면 그거를 보고 조금 안타깝게 놀라줄 때 그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복대도 차고 이렇게 걸음을 못 걸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구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힘든 시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첫 번째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식은 놀라주시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 도움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자기가 과거에 헤쳐나갔던 방식을 모질이. 그리고 선생님 저도 이제 도움이 필요한데 진짜 가고 싶은데 지금까지는 내가 그 마음이 들 때 거의 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막 마음으로 뭐가 올라온 줄 아세요? 내가 간다고 할까? 그러면 그분에게도 좋고 이게 지금 내 마음에서 심장이 뜨거워지는데.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의료 그 총괄하시는 분이 되게 제가 보기에 냉정하게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막 왔는데 줄을 안 서니까 막 짝대기 같은 걸로 줄 서라고. 근데 그분은 거기에서 완전 오지에서 10년, 20년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내 감정이 막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 결국은 그 행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내 심장의 온도를 너무 올리니까 내가 지쳐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자. 선생님이 지금 직장에 몇 점짜리인 것 같아요? 90점? 그러면은 선생님 80점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생님은 100점이에요. 왜냐? 뭐가 100점이냐? 행위의 완벽함이 100점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하지 못해서 퇴근하고 쉬는 날 그 고민에 글을 쓰는 게 이미 100점이거든요. 그러니 선생님 80점만 하셔요. 80점만. 그래야 더 오래 건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0점은 누구한테 쓰고 싶어요? 1번 남편, 2번 아이들, 3번 내 자신.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남편이 너무 서운해할 것 같아가지고. 이미 틀렸어요, 선생님. 이미 남편도 귀가 있으면 다 들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 10점, 5점 아이들에게, 3점은 본인 자신에게, 2점은 반려동물에게. 남편은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걸로. 남편한테 그러면 영상 메시지 한번 하세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남편에게 저기 보면서 줄 거 없는 남편에게는 영상 메시지라도 한번 하면 좋잖아요. 저 감독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항상 맛있는 저녁 해줘가지고 고맙고 늘 옆에서 따뜻한 말은 못 해주지만 그래도 그 항상 같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옆에서 힘이 돼주는 사람으로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대한민국 남자가 지금 남편이 40대세요? 40대 중반? 네, 거의 후반 가까이. 아, 거의 후반. 정확하게는 모르죠. 40대 후반 남자가 말을 엄청 자기 와이프한테 스윗하게 하는 거는 진짜 그 새끼 뭐 잘못한 거예요. 지가 무슨 면죄부 살라고 지 죄를 아니까. 그런 경우 외에는 많지 않고요. 저녁에 남편이 밥을 하잖아요. 그게 언어학에선 언어라고 해요. 행동이 영혼의 언어래요. 반복된 행동은 완벽한 영혼의 언어래요. 남편이 요리를 가끔 해요? 반복해서 해요? 늘 해요, 늘. 늘 해줘요, 저녁을? 회식이 없을 때는 거의 다. 진짜 좋은 남자 만나셨다, 선생님. 선생님 되게 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남편이 무슨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해요? 너가 최고야? 너가 최고야? 보통 남편 뭐라고 하세요? 남편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남편 자기가 최고야 한번 해줘요, 진짜. 남편 자기가 최고야. 박수 한번 주세요. 선생님 진짜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려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국가의 공동의 일을 한다는 것은 공동체의 정말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앞에 손 드신 여성분은 어떤 거 요즘에 못하겠다 생각 드셨어요? 저는 결혼 13년 차이고요. 10살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인데요. 아이를 잘 키우자는 마음에서 이제 남편하고 맞벌이를 하고 있고 열심히 돈도 벌고 일도 하고 있는데 저의 일이 바빠지면서 아이한테 계속 소홀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3학년인데 학교 끝나고 혼자 학원을 돌다 7시 넘어서 일단 집에 들어가고요. 제가 그때도 퇴근을 못하면 제가 배달 음식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를 해서 혼자 밥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내가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아이한테는 좋은 선택이었을까? 과연 이게 두 가지 병행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 가정도 아이도 일도 너무 제대로 못하고 있는가 싶은 마음에 요즘 좀 무기력해지는 마음이 들고 우울감도 많이 들어가지고. 직장 일 하신 지는 얼마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직장을 잡고 나서부터 육아휴직 한 2년 정도 썼었고요. 계속 일은 했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딸이라면 네. 엄마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조금 더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엄마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서 집안이 가난한 것이 나이 먹고 상처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은 집이 그렇게 가난한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그러니까 헤어진 거는 오히려 덜 상처인 것 같아요. 헤어진 거보다 큰 상처는 같이 살면서 계속 싸우는 거, 그리고 너 때문에 산다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실 거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이좋게 지낼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헤어져요. 나 월요일날 헤어질 거야, 이 새끼 아주 그냥. 근데 언제 헤어져야 되냐면 헤어지고 나서 후회 없을 때 헤어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내가 조금 말을 예쁘게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헤어지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쁜 말이 뭐
자기야 언제 와요? 뭐 이런 거. 그건 진짜 죽박 나갑니다. 진짜 집에 들어가서. 그게 아니라 인정 같은 거 해보고. 힘들다고 하면 힘든다고 한 거 인정해주고. 화가 나면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인정해주고. 뭔가 성과 냈으면 정말 대단하다 인정해주고. 그렇게 말을 예쁘게 어느 정도 3개월, 6개월, 1년 해보고 그래도 상대방이 너무 변화가 없다면 저는 이별을 추천해요. 그러니 어려서 우리 집이 좀 경제적으로 학원 5개 다닐 거 2개밖에 못 다녔다고 상처받는 애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어려서 경제적인 상처 있었냐 그러면 제가 아람단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안 해준 거? 그래서 해양소년단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보이스카우트 안 된다. 빕새가 항새 걸음을 걸으면 가랑구가 찢어진다. 라는 말씀으로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었는데 안 해준 거. 그거는 아쉬움이에요. 상처는 아니에요. 근데 엄마하고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 거. 아버지하고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한 거. 그거는 스산함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제 이렇게 여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싶다. 한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 엄마가 애가 최소한의 홀로서기를 하니 네. 특별히 초등학교 때 네. 그때는 엄마가 좀 아이하고 함께 시간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네. 그러고 나서 애가 좀 크고 그때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반드시 그때가 돼도 좀 두려울 거라고요. 그때 되면 난 또 더 나이도 먹고 경력도 단절되고 나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찾고자 한다면 길은 열릴 것이다. 제가 그 증거를 댈게요. 이거는 제가 안 세상의 구조인데 거의 진짜 맞을 거예요. 세상의 구조가 되게 여자의 심리하고 비슷해요. 여자는 딱 처음 봤을 때 내 스타일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스타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쌍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쌍꺼풀 있는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잘 입을 때 저 사람 되게 패셔너블하네 내 스타일인데 이런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저 옷 이런 거 보면서 땡땡이 미친놈 아유 진짜 자, 웃는 건 뭐예요 지금? 자기들 마음에 있는 거 제가 대신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누군가는 패셔너블하다고 하고 누군가는 왜 이렇게 남자가 뭐 이렇게 옷에 신경 써?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각자의 취향이 있어요. 외적 취향, 패션에 대한 취향. 근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남자.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계속 와서 잘해요. 또 와서 잘해. 또 와서 잘해. 그러면 마음의 문 열어줄 의지가 있어요, 여성분들? 여성분들한테 물어봤더니 70에서 80%의 여성이 오케이 해준대요. 처음엔 내 스타일 아닌데 나한테 꾸준히 잘하면 마음을 열겠다. 남자는 내 스타일 아닌 여성이 계속 나한테 잘하면 신고하는 거로 밝혀졌어요. 처음부터 선생님이 이제 아이가 크고 나서 처음에 나 이거 한다라고 해서 세상이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처음엔 좀 나이가 있어서 부담스러운데 그리고 선생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집에서 계속 아이만 보다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게 있겠어? 그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안 돼요. 근데 시도하고 또 시도하잖아요. 삶이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 좋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 아이를 양육하는 게요. 웬만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고 애정과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걸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그리고 그 하는 과정을 만약에 그런 탤런트가 있다면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유튜브도 해보세요. 내가 이 이후로 아이를 앞으로 그래서 5년 동안 나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 과정을 만약에 글에 탤런트가 조금 있다면 글로 해보고 영상으로 해보고
그리고 처음엔 모질할수록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선생님 그걸 지켜볼 거라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공감이 갈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거기다가 뭘 팔아요. 물건은 제가 댈 수 있어요. 수수료 15%. 중요한 건 마음의 힘을 잃지 않는 겁니다. 네. 마음의 힘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연이 소명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실패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의 힘을 잃으면 잘하면 거만해지고 똑똑하면 재수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마음의 힘을 잃지 말고 또 마음의 힘을 또 잃으면 어때요? 그러면 또 잠깐 쉬었다 가면 돼요. 이런 강연도 듣고 또 현장에도 또 와보고 또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또 핸드폰으로 보면 되잖아요. 이제 마음이 좀 굳어지셨죠? 네. 메시지 한번 할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딸에게 할래요? 사장님에게 할래요? 딸에게 하겠습니다. 딸에게 한번 엄마가 메시지 꼭 한번 하고 이거 나중에 딸한테 엄청 큰 선물 될 거예요. 예원아 안녕. 엄마 오늘 김창욱 TV쇼 방청 왔어. 요즘에 엄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예원이 많이 못 챙겨줬는데 그래도 씩씩하게 혼자 학원도 잘 다녀오고 밥도 챙겨 먹고 해서 엄마가 예원이한테 엄청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 지금 조금 힘든 너와 나에게 모두 조금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잘 이겨내보고 엄마 바쁜 거 좀 끝나면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여행도 다니고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들어보자.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안녕.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이 차라리 나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그 다음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마음에 못하겠다 싶을 때 너무 오래 참지 말고 우발적이든 자연스럽든 용기를 내서 조금씩 얘기하고 노선과 방향을 바꿔보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